먼저 대변인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똑같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상심하신 분들께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상심이 크실 텐데 이제 뭐 한 3, 4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걸 정말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더 치열하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너무 힘이 없고 저희들이 약했고 한 부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체제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56일 뒤에 일어날 대선에서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그야말로 다 장악하는 셈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희박하지만은 지금 56일 이후에 대선에서 작게나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걸 택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이 응원을 계속해 주시고 계속 같이 싸워 주셔야 그나마 가능성을 1%라도 만들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시면 이 1%의 가능성마저도 상실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주말에 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막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들 전화 오는 걸 다 안 받고 그냥 지역 주민들 만나서 위로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총장 퇴임하시고 바로 전화 주셔서 언론에 첫 공개된 참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8인데 제가 살았던 30대 절반을 우리 대통령님이랑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헌법재판소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어떤 청춘이 제 30대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방송을 하러 어제 늦은 시간에 마지막 KTX 타고 올라왔거든요. 서울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넘었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윤 어게인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을 기리자 계승하자는 그럼요. 쪽으로 가야 네.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허망하게 과거 정동영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처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다 우왕좌왕 4분 5열돼서 문재인에게 이 상을 갖다 바쳤을 때처럼 우리가 지면 가장 위험해지고 가장 힘들어질 사람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 방금 우리 장해찬 최고의 말에 저는 절반은 동의, 절반은 부동인데 어떤 부분이 동의냐면 가장 위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근데 여기에 동의도 하고 부동의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모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56일 후에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너무나 송구하지만 감옥에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는 장해찬 최고도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안 놔두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미 지금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여기 전한길 지금 그 뭐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나, 네. 형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데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수사를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지금 정강훈 목사도 또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요. 또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 1조부터 다 뒤져서라도 죄를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더라고요. 뭐라도 하겠다. 예, 뭐라도 집어넣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민간인들을 어쨌든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일단은 민간인들 중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 수사를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지금 확대될 것이고 문재인 당시에 지금 2천여 명이 넘는 우파의 정치인들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을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고 200여 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5천에서 10,000명 정도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게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넘어서요. 넘어서 국민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를 마지막 경험할 54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마치 이게 재헌국회 당시에 반민특위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내 입맛에 안 맞는 정적들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는 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주관에 의해서 거슬리는 사람들 다 집어넣겠다는 소리인데, 네,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다. 거의 전제주의에 가깝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려서 지금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요. 인터넷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됐던 검색어 중 하나가 이민이래요. 이민.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데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저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경제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출국 금지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높은 확률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54일의 전투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아까 최고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초점을 맞출 때 그나마 없는 가능성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흩어지면 진짜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분열이 된다면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주말 사이 부산에 칩거하는 동안 그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몸 조심해라. 저도요. 진짜 김민수 대변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럼요. 문자고 연락이에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럼요.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는 거 아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야당 패널로 방송에서 활약 많이 했지만 몸조심하라는 걱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듣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한테 그대로 나라를 넘겨주면 진짜 몸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되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래요.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단지 TV에 나오는 장해찬 김민수만의 문제냐? 아니죠. 그냥 보수 진영의 씨를 말리는 문제고, 위로는 대통령 부부가 고초를 겪게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내 옆 사람이, 우리 직장 동료가 나를 감시해서 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는 민주파출소, 카톡까지 검열한다는 민주파출소에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사실 제가 체제전쟁 얘기하면서 공산주의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네. 공산주의 하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1억 1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망자 수가 2,5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1,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거에 4배 정도만큼 공산주의 하에서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뭐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아직도 여전히 중도들만 해도 쟤네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치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럼요.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합리적 근거인 게요. 이미 지금 정권을 잡기 전부터 정권을 잡은 행세를 하고 있고, 점령군처럼. 예, 네. 점령검처럼 행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법을 지금 마음대로 벌써 주물럭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정권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고가 말했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지금 이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금지어를 만들어놨어요. 야, 니네들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라도 니네 이거 말하면 위법이야. 처벌한다면서. 처벌한다. 네. 자, 이런 것들 자체가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는 분들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다른 나라 세상 이야기처럼 듣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가 남은 54일 동안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하루하루
하루하루 열심히 알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힘내서 어쨌든 대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껄끄럽고 가시를 삼킨 것처럼 말이 안 나와요. 그치. 그 마음이 안 내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래도 자주 통화하고 한남동 관저든 뭐 이제는 다 알려졌으니까 삼청동 안 가든 부르셔서 한 번씩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꼭 정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방심하고 감정에 빠지면 눈물이 줄줄 나오거든요. 이게 방송이니까 안 그러려고 하지만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송도 하기 싫고 뭐 대선 주자가 누구고 뭐고 그냥 그럴 게 안 내켜요. 저도.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윤어게인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고 뿌려놓은 그 씨앗 친중 좌파와 맞서 싸우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 탄핵 당하셨지만 그 씨앗이 꽃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되었든 50 며칠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입에서 피가 날도록 입술이 피가 나도록 입 깨물고 싸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멸콩TV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누구를 지지해라 누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네.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사실은 출연하는 유튜브들에도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정인을 지지하지 말아줘라 당의 화합부터 분위기를 몰아줘라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길 수 있다. 유튜버들이 빨리 특정인을 지지하는 순간 이건 분열이다. 그렇죠. 하지 말아줘라. 제가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우리 최고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거 제 페이스북에 좀 올렸어요. 욕먹을 각오라고 제가 이틀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에서 네. 진짜로 윤어게인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다라고 해도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사법 체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되돌릴 수 있고 진짜 윤어게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가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은 후보일 것이냐? 누가 대통령에서 대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 이룬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낼 것이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이어받아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할 것이냐? 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냐 반국가 세력들과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진짜로 윤어게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힘을 진짜로 모아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제가 가서 모시고 얻고라도 오고 싶습니다.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거 대통령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당 모든 후보가 대선 포기하고 대통령님 추대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로.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가 제일 많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모셔오십시오. 그게 맞죠. 거기 경선 뛰라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님을. 근데 이런 것들로 저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우파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